네, 안녕하세요.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신 국민의힘 박춘희 전 송파구청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자 박춘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님 그간 뭐 잘 지내셨나요? 네, 바쁘게 지냈죠. 네, 뭐 내용 보니까 제가 최근에 후보자님 그 내용에서 그 유튜브 한번 봤어요. 네. 그랬더니 MBTI 그 검사 받으셨다고. 네, 뭐 일종의 적성 검사죠. 예, 제 성격이 어떻는가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재기발랄한 활동가로 나왔어요. 그래, 저 평소에 하는 활동 역할하고 너무 맞아서 MBTI 검사가 참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많은 주변 분들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재기발랄한 활동가가 나왔다는 걸 들어보니까 딱 얼굴 외모랑도 딱 진짜 딱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거 말고도 뭐 또 뽀로로 장난감하고 뭐 음악 방송도 하고 막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던데요. 네, 또 제가 변호사니까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짧게 법률 상담도 한 게 있고, 그리고 또 장난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제가 산타가 일일 되어봤죠. 어린이들에게 장난감 소개하고 선물하는 그런 코너도 있었고요. 그리고 옛 추억을 또 떠올리면서 7080대 음악도 소개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예, 정말 다양한 이제 연령층을 대비해서 많은 활동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서울시장 출마 후보자들이 지금 한 10명을 넘어선 것 같은데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서울시장이 꼭 되어야 되겠다. 뭐 특별한 계기 있으셨어요? 네, 지금 출마 선언을 한 분들이 사실 우리 국민의힘에서 10명이 넘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11일 오전 11시에 국민의힘 당사에서 외롭게 출마 선언을 했죠. 사실 문재인 정권의 어떤 폭정, 실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우리 서울 시민들을 이 두려움과 어려움에서 구해내겠다. 그렇게 자신감 가지고 당당하게 출마 선언을 하는 분들이 한 번도 안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용감하고 또 외롭게 출마 선언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출마 선언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가 제가 여성이고 또 변호사입니다.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원인이 박원순 전 시장이 여성을 성추행함으로써 그렇게 비롯된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가해자는 또 있고, 그리고 물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습니다만은 또 피해자도 분명히 엄존하고 있는데 이 어떤 실상이 잘 가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상을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엄지에도 지금 숨어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피해자, 거기에다가 눈을 좀 더 우리가 돌려야 되고 그 피해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또 그리고 보상할 게 있으면 보상하고 배상할 게 있으면 배상하고 이 세상에 떳떳이 당당히 나와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면은 여성이고 변호사인 제가 적격자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마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년간 서울시에서 가장 큰 송파구청장으로서 송파구청을 이끈 경험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임기가 1년 2개월여밖에 없습니다. 근데 1년 2개월여밖에 없는 그 임기 동안에 무경험자, 행정 무경험자가 만약에 서울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그 방대한 서울시정을 지금 파악을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 실정,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도 덮쳐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서울 시민들은 특히 서울시장이 빨리 서울시장으로 들어와서 업무를 파악하고 그리고 국민들,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기를 바라는데 1년 이상 업무만 파악하다가 세월을 보내버리면은 내년에 있을 또 지방선거에 다시 선택받지 못할 그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서울 시민들이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년간의 행정 경험을 가진 제가 이 사실 1년 2개월의 임기라고 말을 하지만은 작년 7월 10일에 박원순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는 서울시정은 행정 공백 상태입니다. 물론 권한대행자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기가 해서는 안 돼 월권 행위만 지금 하고 있고 지난번에 눈이 왔을 때도 폭설 대란이 일어났어요. 그걸 제때 제설 자약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서울시 여러 가지 코로나 방역도 너무나 많은 확진자가 생겨나고 제대로 돌아가는 행정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저 박춘희 그리고 바로잡고 회복시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박춘희가 적격이다 생각을 하고 또 출마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사실 아주 시골의 출신, 흑수저 출신입니다. 흔히들 우리 국민의힘을 웰빙 정당 그리고 또 기득권 정당, 꼰대 정당, 가진 자만을 위한 정당이라고 그렇게 많이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존으로 지금 많은 후보자들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분식집도 운영해 본 경험도 있고 친서민들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분들과 소통하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어떻게 하면은 그들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도로서의 표심의 확장성이 굉장히 큰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미미합니다만은 앞으로 본선의 경쟁력은 제가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출마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서울시장 출마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네.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로 보궐선거에 대한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성 변호사로서 내가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다. 피해자를 절대 잊혀져가는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행정 공백 상태다. 그래서 행정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1년 2개월 동안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무경험자보다는 유경험자인 우리 박춘희 송파구청장님만이 해낼 수 있다. 그렇죠. 그 뜻인 것 같고 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또 친서민적인 문제는 내가 강자다. 네. 그렇게 요약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혹시 요즘에 뭐 굉장히 바쁘실 테지만 그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시고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힘든 점이라면은 제가 출마 선언을 하고 나니까 양 사방에서 격려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열심히 해보라.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은 될 것이다. 우리 박춘희 앞으로 서울시장 되면은 너무 서울시민 좋겠다.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서 굉장히 힘이 나고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업돼서 지금 더욱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오히려 힘든 것보다는 더 이제 힘이 난다. 그렇죠. 네, 역시 그 MBTI에서 재기 반란형 예. 활동가로 나오신 것만 한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서울시장 관련돼서 출마에 관한 질문 좀 드려볼게요. 뭐 최근에 이제 선거 공약으로 이제 발표해 주셨는데 뭐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소개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그리고 서울 시민이 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국민 시민이 어렵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입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죠.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러니까 연애도 안 한다. 결혼도 포기한다. 출산도 포기한다. 등등 해가지고 M4 세대라는 그런 자조적인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에서 살아가는 가장 큰 원인이 저는 주택의 문제 그리고 일자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죠. 그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서울시청을 부수겠답니다. 제가 서울시청을 부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니 서울시청을 부수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서울시청은 어디로 가고 그리고 또 이전비는 안 드냐 그렇게 멀쩡한 걸 왜 부숴 빌공짜 공약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서울시청 지난 9년 동안에 그 멀쩡한 서울시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출마선을 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원인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맞습니다. 근데 거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그 멀쩡하고 멋있는 곳에서 몇 년 동안을 연약한 여성을 추행을 하면서 그쪽에 불의와 불공정의 어떤 상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드러난 것은 그 하나일지 모르지만은 지금 부산시장 선거도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 비롯된 거고 안희정 전 충남 도지사 또 성폭력 사건 그리고 지금 크고 작은 성비위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마다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성범죄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박원순 전 시장의 한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의 만연해 있는 오히려 민주 세력이라는 그 세력 안에서 사람들이 권익을 짓밟는 그런 행태가 만연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의 상징할 수 있는 서울시청을 저는 과감하게 부수겠다는 겁니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운 점도 좀 있겠죠. 그러나 꼭 세상 모든 것을 갖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다룰 수는 없습니다. 더 큰 가치, 보다 더 큰 정의를 지키고 그리고 인격을 더욱더 우리가 보장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정이나 불공정의 상징인 그 서울시청은 저는 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부수고 그대로 두느냐? 그건 아니죠. 그곳을 벗어가지고 다시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건축을 우리가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간 펀드를 유치를 해서 할 겁니다. 연 3% 정도의 수익을 보장을 하면은 그게 결코 낮은 수익률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나 기업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기관 투자자 그리고 뭐 국민연금에서도 우리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저렴한 월세를 가지고 그걸 원리금을 갖다 다 보증을 하는 반환을 하는 그런 계획까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고층 빌딩을 짓는 거죠. 그 저층부에는 역시 시청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중층부에는 보육 그리고 또 육아센터를 그리고 취업 청년들을 위한 취업 창업센터를 거기에 또 둘 겁니다. 그리고 그 고층부에는 청년들의 이제 임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약 25평형 해가지고 월 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청년 혼자만 살면은 25평형까지 필요가 없죠. 그 평수가 줄어들면은 또 월 임대료가 또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가 더 낮춰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 인센티브는 만약에 거기서 사는 청년이 아이를 한 명을 출산을 하면은 월 임대료의 15%를 감면을 해주고 인하를 해주고 그리고 2명을 출산을 하면은 30%를 인하를 해주고 3명 이상을 출산을 하면은 월 임대료 전면을 감면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 와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일단 임대료 전체를 감면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 그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연 40조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근데 오히려 출산율은 높아지기는커녕 계속 낮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이런 데 투입을 한다면은 훨씬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서울시청을 부숴서 다시 짓는 것을 비롯해서 서울에 있는 25개 구청 그리고 구의회 그리고 시의회 또 우체국이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등등을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10만 호 이상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청년 주택 대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가장 하한의 조건이 일을 해야만 됩니다. 요즘에는 청년들을 보면은 그냥 조금 일을 하다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실업급여를 또 위해서 일자리를 그만두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최소한은 아르바이트라도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거기에 주거를 할 수 있는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되고요. 그리고 그 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됩니다. 뭐 보안요원이라든지 뭐 관리인이라든지 많이 창출이 되겠죠. 그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 일자리는 또 거기에 사는 입주자들에게 입주자들을 위한 일자리로 제공을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게 이제 청년을 위한 어떤 주택의 문제고, 그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 조금 전에 우리가 창업 보육센터라고 취업센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은 거기에 사는 이제 청년들에게 국한되는 문제고, 우리 서울시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잠실 운동장을 저는 청년 창업 자유구역, 이게 가칭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마음껏 아이디어를 내면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창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다는 그런 구상도 갖고 있죠.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네, 이래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잠실 종합운동장 거기를 청년 창업 자유구역으로 만들겠다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보육의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냅니다만은 거기에서 뭐 하루 종일 아니면 24시간 아이들을 돌봐주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 3시 되면은 다 끝나는데 그때 돼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엄마나 아빠 중에서 일자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는 그런 경우도 많죠. 이런 이제 맞벌이 부부들 또 육아 때문에 고민하는 부부들을 위해서 전일 보육제, 24시간 전일 보육제 제도를 시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맥시멈으로 24시간을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센터를 많이 만들겠다는 거죠. 이제 상황에 따라서 12시간도 될 수 있고 더 적게도 될 수 있고 많게도 될 수 있고 그런 전일 보육 제도를 정착을 시킬 것이고, 그럼 여기에 또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하고 이제 격려 단절 여성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육 때문에 일자리를 그만둔 엄마나 아빠들이 보육 그 기간이 다 끝나고 나도, 육아 기간이 끝나고 나도 다시 예전 그 직장으로 돌아가면 가장 좋은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아이를 키우면서 쌓은 노하우, 그리고 엄마 아빠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처럼 그 우리 어린 애들을 잘 돌봐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동 학대 또 정인이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됐었죠.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두면은 또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생겨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미리 전일 보육제라든지 그리고 또 경력이 단절된 엄마 아빠들을 잘 그 인력을 활용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게 하면은 아동 학대 문제나
또 제2의 정인이 문제 같은 게 훨씬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대표적인 공약으로 오늘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번에 이렇게 다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죠. 네, 먼저 그래도 이제 보면은 뭐 부정, 불공정의 상징 서울시청을 부수겠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청년 10만 호 문제, 그 청년 주거 문제나 뭐 일자리 창출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해주셨고, 더불어서 또 경력 단절 여성들 보육 때문에 더는 그만두는 여성 없길 바란다. 네. 뭐 그런 걸 포함해서 전반적인 주택 정책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그 리얼미터에서 국민들 또 이제 세금 문제 관련돼서 네. 국민들 50.1%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관련해서 찬성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여기에서 또 젊은 층들이 더 오히려 30대에서는 58.4%가 더 찬성하고 젊은 사람일수록 이제 완화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당연히 완화를 해야죠. 요즘에 세금 폭탄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집을 보유를 하려고 하면은 재산세나 종부세가 너무 무서워서 보유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팔려고 그러니까 양도세가 또 너무 많이 나와서 팔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 특히 청년들 입장에서는 집을 사기 위해서 영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까지 끌어다가 또 집을 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서로 거래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경제도 활성화되고 삶의 또 질도 높아지고 그러는데 양도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집을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양도세 지금 완화해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도세가 대폭 좀 완화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금이 너무 많고, 그리고 공시지가를 한꺼번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부세가 또 많이 올라갔고, 그에 맞춰서 그렇게 되면 거래세가 보유세가 높으면 거래세는 낮아져야 되거든요. 서로 반비례 가야 되는데 이게 같이 비례해가지고 올라가 버리니까 국민들의 삶이 더욱더 팍팍하고 힘들었죠. 예, 이런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예, 그 양도소득세가 확실히 거래 그 활성화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동안에 양도세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팔려면은 이익금의 60% 이상 그냥 양도세로 가져가 버리니까 못 파는 거예요. 오래전에 사가지고 수십 년 가지고 있던 그 주택도 그때와 지금은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값을 올려놓고 그 양도세, 그 오히려 뭐 징벌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양도세는 국민들한테 확 바짝 내라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집도 팔지도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세 종부세 때문에 가져 있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그런 입장에 처해 있었던 거죠. 네, 진퇴양난 부동산 문제 빨리 그 해결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이제 오늘 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하셨어요. 네, 그렇죠. 예, 2시에 하셨죠. 네, 예. 맞아요. 예, 그러면서 그 박원순 시장 관련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안타깝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도 또 박 전 시장은 왜 극단적 선택했는지 그것도 안타깝다 말씀하셨어요. 예, 그거 보셨나요? 네, 저는 대통령께서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참 안타깝다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진실은 박원순 전 시장께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거는 그 진실이 분명 피해자가 존재를 하는데도 그 진실이 현재 파헤쳐지지 않고 묻혀져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피해자는 오히려 2차 가해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사실이 더 안타깝죠. 그래서 하루빨리 명명백백하게 이 진상이 다 드러나고, 또 피해자는 보상을 받든지 배상을 받든지, 그리고 사회에서 지금 격리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떳떳이 나와서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장 되면은 제 1호로 그 일을
시행을 할 겁니다. 네. 네, 더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가 존재하는데도 묻혀 있고 2차 가해가 지금 2차 가해로 인해서 격리되고 있는 상황, 더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이제 대통령이 후보 내기로 한 민주당원들 향해서도 과거에 대통령 하신 말씀에 반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의견 존중하겠다, 민주당원들의. 그래서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 내는 거, 그거 과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이 말씀 듣고 제가 황당했습니다. 사실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당헌 당규를 정한 때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런 당헌 당규를 규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의 입에서 180도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그러면은 적어도 좀 사과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친문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대통령이라면은 좀 더 당당하게 자기 소신껏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저는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굉장히 쭈뼛쭈뼛하게 후보 내지 못하고 있다가 전 당원들의 투표라는 그런 옹색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 후보라 몇 번씩 거론이 되고 있죠. 근데 저는 공당의 입장, 그리고 대통령께서 또 당 대표로 계실 때 혁신적인 차원에서 당헌 당규를 넣은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고 국민들을 더욱더 당황하게 만들고 또 절망하게 만든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후보를 내는 것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 입장이고, 또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은 네, 친문 눈치 아니냐라고 그렇죠. 이제 지적을 해주셨네요. 예, 그러면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 한 번 더 가볼게요. 그 대통령이 이제 연초에 그 국민 통합 되게 강조하셨었는데,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국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오늘 그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신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렇죠. 사실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께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냈어요. 그러다가 친문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냥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교도소에 계신다는 거는 나라의 수치이기도 하고 국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또 구치소나 감옥에 계셨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면 논의가 일었을 때 그것을 갖다 좀 더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국민 여론을 갖다 수렴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뭐 대깨문이라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만은 그 친문들의 반대를 한다고 그냥 그게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오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지는 국민들도 많았고 저도 기대를 가졌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권한은 있으나 말할 권리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면에 대해서. 근데 그 사면권은 분명히 대통령의 권한이고 권리거든요. 근데 권한이 있고 권리는 없다는 말이 저도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체 이탈법의 그런 화법을 써서 그 좀 어려운 국면을 넘어가 버리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뭐 과거에 대한 뭐 반성이라든지 그런 걸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그냥 대통령 대사면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직 두 대통령께서 자유의 몸으로 빨리 나와서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원로로서 그리고 존경받는 인물로서 우리나라를 잘 좀 지도하고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권한은 있으나 권리가 없다는 말은 유체이탈 화법이다. 딱 말씀을 해주시고, 또 대사면을 빨리 서둘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그럼 또 다른 이슈가 탈원전. 그렇죠. 예. 요즘 여러 가지 그 탈원전에 대해서 이슈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발을 당했죠. 저도 변호사 입장에서 그분들 최이봉 전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백운규 전 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정재훈 또 한수원 사장,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서를 갖다 삭제한 또 공무원들 몇 번 하고 이렇게 고발을 했었는데, 지금 문서 삭제한 공무원 2사람은 구속 기소되고 또 한 사람은 불구속 기소가 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이제 와중에 또 감사원에 감사 청구가 있었습니다. 탈원전 어떤 에너지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절차적으로 적법하냐, 위법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좀 해달라. 그렇게 이제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죠. 감사원에서 그냥 자기들이 임의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임의로 그 감사를 하는 것을 두고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뭐 자기가 집 지키라고 맡겼더니 주인 행세한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죠. 근데 오히려 그쪽에 권력을 가진 분들은 정부 여당이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식부터도 먼저 바뀌어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원에는 감사를 하는 게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청구를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죠. 자기 정치를 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자기 정치를 한다. 이런 비난도 정부 여당 쪽에서 지금 많이 일고 있는데, 결코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감사 청구를 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 위법했냐 적법했냐, 그 부분 절차적인 위적법성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국민들께서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 그와 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요즘 그 경주에 있는 한수원에 삼중수소가 누출이 됐다. 포항 MBC 아마 방송에서 제일 먼저 그걸 방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옛날 10여 년 전에 광우병 괴담을 떠올릴 정도로 지금 괴담이 지금 온 사방에 돌아다니고 있죠. 삼중수소 누출, 방사능 누출 이래가지고. 근데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말씀을 들으면은 거기에 누출이라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 우리가 공기질에도 삼중수소가 있답니다. 양이원영 국회의원께서는 우리 대기질에 삼중수소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아주 무죄의 소치입니다. 삼중수소가 아주 미량이지만 있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월성 원자력 그걸 가동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은 그게 누출이 되는 거죠. 그걸 모아도 1년 정도 우리가 바나나 6개 먹는 거, 아니면 멸치 1g 정도의 방사능밖에 없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나나 6개 먹는다, 멸치 1g 먹는다고 해서 인체에 유해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거죠.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결정적인 또 증거는 한수원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한 노희철 노조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30년 이상 여기서 근무를 했는데 지금 아주 건강하다. 아무 이상 없다. 내가 증명한다. 괜히 괴담을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지금 10여 년 전에 광우병 괴담을 유포를 해가지고 굉장히
국민들 간에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킨 그것을 우리 많은 국민들은 또 올리는데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정부 여당 측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성 평가라 조작이라든지 앞으로 그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서 위적법성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삼중 수소 누출, 그러니까 방사능 누출이죠. 이 괴담을 퍼뜨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 시민이나 국민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아시고 그거는 괴담일 뿐이다. 절대 몸에 유해하지 않다. 그렇게 아시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뭐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다. 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얘기해 주셨고 또 감사원의 존재 목적은 감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치 감사로 네. 몰면 청구에 안 된다. 있으면 감사를 한다. 그렇죠. 네, 그거 얘기해 주셨고 또 그 여당에서 지금 하는 정치 감사 공격은 두려움 때문에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멈춰야 된다. 그거를 강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국민들께는 삼중수소에 대한 그 우려 그런 거를 조금 많이 그 좀 안 해도 된다. 그렇죠. 말이죠? 예, 지금 그 유출된 량이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바나나 6개 정도, 1년 동안에 유출된 양이 바나나 6개 정도, 멸치 1g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마음대로 먹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네. 또 이제 서울시장 관련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오래돼서 마지막 네. 한마디 가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원인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은 이 성추행 사건 철저히 파헤쳐서 진실을 우리 국민이나 서울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겠고 특히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서울에서 가장 큰 송파구를 운영을 한 그 행정 경험으로 서울시 여러 가지 무경험자가 망가뜨린 이 서울시를 조기 회복하고 더욱더 발전시켜서 서울 시민 모두 나아가서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서울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21년 2개월 정도의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영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행정 경험이다. 그거를 강조해 주셨고요. 네, 지금까지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신 박준희 전 송파구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